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입니다. 최근 민주당 사람들에게 자숙하라, 개선 장군 같다 여러 비판을 받고 있는 조국 원장이 오늘부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쿠데타라는 것은 후진국에 일어난 이유 알았는데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 이후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검찰 독재만으로 모자라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정말 격분을 하고 분노를 했습니다. 다 죗값을 받고 있고 민주헌정이 회복되었을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 전두환 이 표지석을 밟으면서 시스를 되새길 것인데 윤석열의 운명도 이렇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주당에서의 여러 걱정, 우려, 비판에도 일단 조국 원장 본인 생각한 대로 이제 광폭 행보를 하나씩 이어가고 있고 오늘 호남에 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 표지석을 밟았습니다. 광주에서 그 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조국 원장의 메시지를 보면 쭉 그 열흘 정도 지났을 때 결국은 민주당보다 훨씬 더 내란 척결을 우리가 먼저 하겠다.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도 이럴 걸 확신한다. 국민의힘 심판, 그러니까 야당 심판, 내란 정권 심판 이거를 계속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동력이라는 게 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법 처리 대상이 되면 사실 그 동력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도 계속 이걸 이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대학 서울대 법대 선후배지간이잖아요. 예. 3년 선배이고 전공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했었고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는 서울대 법대 형법 교수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뭐가 기억이 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학 다닐 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거나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피신하고 그랬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 3년 후배인 조국 전 대표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똑같이 쿠데타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그와 같이 이제 짓밟힐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딱 하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으니까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겁니까?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예. 조국혁신당이 어찌됐든지 간에 민주당의 지분을 민주당의 땅을 땅 따먹기를 좀 해야 되겠다. 예. 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쉬운 그 곳이 어디겠는가. 결국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그 일정한 몫을 갖다가 쉐어를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번에 있는 대선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가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와 같은 행보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것 또한 누군가는 여권에서도 선거 전략 아니냐고 하는 게 이건 뭐 2030 낭성 극우화 됐다? 극우화 안 됐다는 거 거짓말이다. 이 발언도 상당히 뭐 계산된 전략이다라고. 물론 뭐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뭐 2차 가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 본인이 호남도 호남이고 4050, 2030과는 전혀 정치적 결이 다른 층을 끌어안아야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선제적으로 2030 낭성 극우화를 외친 거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져요. 그냥 지금 조국 전 대표고 지금 원장이죠. 조국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2030 세대가 좀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해요. 2030 남성들이 예전보다는 우파 쪽으로 가까이 간 거는 뭐 분명하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지금 원장이 본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 의견이 극우화만 이유일까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차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향적으로 극우나 우파에 가 있지 않는 분들이나 중도에 있는 분들 중에도 조국 전 대표 원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이유가 불공정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갖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지 예.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2030이 예전보다는 좀 더 우파 쪽으로 가까이 갔다는
부족하다는 부분을 예. 지적하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하면 너무 이제 한쪽을 다 묶어가지고 다 뭐 극우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하면 2030 세대들이 더 반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게 내 지분이 한 n분의 1이라는 표현과 2030 일부가 극우화됐다는 저 두 발언이 꽤 여야 할 것 없이 정확히는 2030은 야당에게 n분의 1, 이 발언은 여당에게 비판 목소리가 나왔는데 자숙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 나를 위한 고언으로 받겠다. 박지원 의원, 조국 전 원장, 조국 원장 사면 복권해야 된다고 했는데 성급하면 실패다 소탄 대실 안 된다고 했었고 사람들이 하라는 거다. 조국 혁신당 사람들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 호남 텃밭, 그러니까 민주당과 어떻게 경쟁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곡성이나 담양에서 호남에서는 민주당 후보들과 이미 경쟁을 한 바 있어요. 그때도 처음에는 민주당이랑 호남에서는 경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나 호남에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다른 선택지가 있는 거 너무 괜찮다. 결국 경쟁이 지역을 살리고 경쟁이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주셨고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맞붙어서 실제로 담양군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이 신승을 거뒀던 사례도 있어요. 이현정 의원이. 네.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가 복잡한 이유가 지방선거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는데 마치 호랑이를 풀어줘서 조국 혁신당, 조국 원장이 저렇게 광폭한 걸 벌이면 민주당 텃밭이단. 어쨌든 이게 선의 경쟁 차원이 아니라 땅 따먹기 게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다 엇보죠. 강덕구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 본인들이 다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또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요.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호남 유세 골목 유세 저걸 했습니다. 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엔 대표 경선도 의미가 있지만 또 앞으로 있을 이제 호남 지역의 선거를 겨냥한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호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선택지가 민주당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 호남에 대해서는 지금 광주만 하더라도요. 광주 지역의 8명 의원 중에서 민영배 의원을 제외가 전부 다 초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갈면 다 찍어준다. 뭐 이런 어떤 그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공천을 그냥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지구당 그 지역 현역 의원이 알아서 공천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역 여론에 있는 걸 살펴보지 않고 예. 그 빈틈을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이제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민주당이 생각한 게 호남이었는데 예. 문제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생겨나면 저는 글쎄요 이번 지방선거 때 호남이 간단치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아마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선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 지분을 가지고 아마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 함께 뭔가 앞으로 총선을 겨냥한 뭔가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국 전 대표에게 뭔가 충원을 하고 뭘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예. 본인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이 지역을 선점을 해서 예. 뭔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인데 아마 정청래 대표 마음이 굉장히 급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나를 위한 고언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김진욱 대변인. 이게 총선 때처럼 뭐 지역구는 민주당이고 비례대표는 조국, 이른바 지민비조처럼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사면 복권이 일렀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도 호남 텃밭 쟁탈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뭐 일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어떤 지방선거에 대한 유불리 또는 그런 정치적 계산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예.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생각하셨던 어차피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필요하고 예. 그런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결단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당에서의 어떤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전략과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비판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당도 우려가 있지만
호남 민심도 상당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작년 총선에서의 지민 비조는 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 그렇다면 지금 내년 지방선거의 구도가 선거 구도가 어떻게 짜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논의가 안 된 상황이고요. 특히 오늘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렇게 극우화되어가고 수구화되어가는 지도부가 된 만큼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그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들이 수립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조국 전 대표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 과연 조국 혁신당에도 그렇게 유리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 어차피 경쟁적 협력 관계 또는 협력적 경쟁 관계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을 꾸준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올 연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예. 그 누구도 지금은 담보하거나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부 여권 사람들 중에 지금 저 장면 그러니까 아니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 전 의원 교육연구원장 연수원장에 임명했는데 또 조국 혁신당 조국 원장과 저렇게 한 자리에 있는 게 지금 이제 적절한 행보냐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예 조국 원장 길을 살려주는 게 지금 여권에서 괜찮은 분위기인 거냐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5위 조국 원장 얘기였습니다.